정의감 뿜뿜하는 여주. 기류에 팔려간 여성을 구하러 가는데요. 무공은 높지 않아 보여요. 이 여성은 매신 계약서가 포주의 손에 있다고 말해주는데요. 그 열쇠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여주가 대신 춤을 추러 갑니다. 때맞춰 등장하는 남주 진상성. 배용이라는 인물을 찾으러 왔는데요. 그가 어느 방에 있는지 모르니까 좀 밖을 어수선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주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포주한테 있는 열쇠를 빼오는 거죠. 포주의 정신을 분산시킨 뒤 자연스럽게 열쇠 빼갑니다. 눈빛 교환 타임. 우리 남주 바로 일러 바칩니다. 급하게 여주는 도망가는데요. 남주의 목적은 단 하나, 배용을 찾는 거예요. 제대로 밟고 올라가는데 여주 한마디 하죠.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남주 반한 것 같아요. 일단 예쁘니까 같이 데려갑니다. 배용이라는 인물과 무슨 일이 얽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칼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주는 급히 매신계약서를 찾는데요. 매신계약서가 아니라 보물이 들어있네요. 일단 튑니다. 근데 어머, 배용이랑 동선이 겹쳤어요. 남주 들어오고 니네 한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뒤에 포주 들어오고 여주는 남주와 한패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오호라, 니네 다 한패구나. 다 같이 때려잡아. 네, 일단 다 튑니다. 쫓기고 있는 상황. 여주는 배용을 따라왔는데요. 일단 배가 앞에 보이니까 그냥 뜁니다.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용은 반대편으로 그냥 다시 뛰어내려요. 근데 여주는 이 배를 그냥 타고 가는 거죠. 남주, 배용 어딨냐고 물어보는데요. 모른다고 하죠. 어머. 그렇게 여주가 탄 배는 잘 가다가 갑자기 해적을 만납니다. 정신없이 나와서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근데 낯익은 얼굴이 있네요. 네, 남주가 바로 해적왕이었어요. 여기에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더라고요. 정신없이 당하는데요. 이때 여주의 돌발 행동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술을 가져와요. 그러더니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불질러버리겠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질러봐 하면서 따라오는데 진짜 질러요. 남주 바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배용과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여주는 배용이고 뭐고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주가 바로 여주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해적들의 본거지 섬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아까의 상황을 상상하는 남주. 제대로 빠진 것 같아요. 남주의 부하들은 여주가 남자인 줄만 압니다. 그래서 아까 사고 쳤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괴롭히자, 좀 힘들어 죽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남주는 내키진 않은데 일단 알았다고 하죠. 네, 우리 여주 똑똑해요. 부하 전대유를 자신의 편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요. 네가 가진 그 옥 있잖아, 그거 가짜다? 이러면서 알려줍니다. 무게가 너무 가볍다 이러면서 가짜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전대유가 듣고 보니 그러네 이러면서 나 되게 진귀한 보물들 많은데 내 거 함께 보러 갈래? 이러면서 이제 꼬드기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농땡이를 부릴 수 있게 되는데요. 전대유 완전 모르는 척 주방으로 보내버리자, 더 힘든 데로 보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주는 주방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주방 관리자가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여주가 나 궁중 요리 레시피를 자기가 안다 이러면서 괴롭히지 말고 궁중 요리 레시피를 사용해서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내갑니다. 너무 맛있게 먹죠. 근데 이제 주방 관리자가 자꾸 밑에 사람 괴롭히니까 여주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밀가루를 사용해서 주방에 불을 냅니다. 와우. 진상성은 보자마자 딱 여주 소행인 거를 눈치를 챕니다. 근데 증거가 없다면 분명 발뺌할 인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리고 자백을 하라고 하죠. 근데 아무도 자백을 하지 않아요. 남주는 그래? 안 나와? 그래, 그럼 니네 다 20대씩 맞자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그때서야 내가 했다고, 내가 그랬다고 자백을 합니다. 여주는 사실대로 주방 관리자가 너무 괘씸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남주는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이용한 적이 없었는데 너 도대체 뭐 믿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나 아빠 믿고 그런다. 왜? 우리 아버지가 화만천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조정관리십니다. 조정관리의 아들을 납치하는 건 조정이랑 대적하는 거 아니냐? 분명 밖에서 나 찾느라고 난리일걸? 이러죠. 그랬더니 남주가 아니 듣자 하니 화만천의 무예 실력이 출중하던데 어떻게 너같이 약골 아들을 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시하지 마라. 나는 손가락 하나로 니네 일어나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 손가락으로 니네 못 일어나게 하면 내가 살길을 마련 달라고 남주한테 조건을 걸죠. 본인도 당하네요. 남주는 내가 너 살려주겠다고 했지 떠나게 해준다고는 안 했다. 네가 만약에 일어나면은 떠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못 인나죠. 그러니까 남주가 얘 아까 그 20대 맞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대 맞고 길을 가다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우리 정의의 여주 바로 또 나와서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구해주죠. 그러면서 빨래하려고 물을 뜨는데 알게 되는 사실, 강에 있는 풀로 빨래를 하면은 이게 몸에 뭐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대유가 타이밍 좋게 남주 옷을 가지고 오면서 이 옷 빨래를 잘하면 우리 형이 너 괴롭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폭풍 빨래를 하고 있는 여주, 앞으로 무슨 행렬이 지나가는데요. 소식을 듣고 보니 이튿날 남주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섬을 떠난다는 소식이었어요.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것 같죠? 온몸이 간지러워요. 풀이 들어간 물로 빨래를 한 모양인데요. 여주는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딱 걸립니다. 이번 일은 좀 큰일이기 때문에 여주는 벌을 받게 됩니다. 늦은 저녁, 물을 찾는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주고 먹을 걸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까 구해준 그 남자아이였어요. 여주는 괴롭힘 당하지 않는 법을 얘기해주고요.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튿날 여주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여자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밝혀지죠. 이제부턴 고생 안 해도 돼요. 너무 예뻐서 또 반하는 남주. 우리 여주는 아까 그 남자아이한테 새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면 그 남자아이가 원래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넌 내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어떤 소식을 알려주냐면요. 남주의 방에 섬 전체에 지도가 있다. 그 지도만 있으면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부터 여주의 머릿속에는 지도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 지도를 빼내와야 할 텐데요. 갖가지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남주의 부하 중 한 명, 여주가 너무 예쁜 나머지 겁탈하려고 합니다. 와우, 타이밍 좋게 남주가 나타났어요. 남주 진상성은 여주를 데리고 방으로 가서 아까 이마 박치기 한 데 있죠? 거기에 약을 발라줍니다. 아주 자상해요. 이때 갑자기 여주한테 생각난 거 지도. 자기를 구해줬으니까 보답을 하겠다며 안 하던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주가 보답? 어떻게 보답할 건데?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결국 글 공부 알려주는 걸로 퉁치는데요. 사실 남주는 글씨를 쓸 줄 알지만 못 쓰는 척 합니다. 호시탐탐 지도를 가져갈 계획을 세우는 여주. 그런데 어쩜 그렇게 실패만 하는지. 그러다 어쩌다 기회가 돼서 찾았어요. 열심히 지도를 외워봅니다. 근데 그 지도가 가짜인 거는 몰랐나 봅니다. 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딱 걸려요. 그러면서 남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걸 타고 섬을 빠져나간다면 내가 너 놓아줄게. 니네 둘 다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주는 나만 믿으라며 혼자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지도가 잘못된 지도였잖아요. 당연히 헤매죠. 바닷속에 빠집니다. 근데 이 남주 진상성이 거의 홍길동급이에요. 어디서 나타난 건지 구해줬어요. 쓰러져 있는 여주.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헤매는데요. 늑대가 나타나죠. 위험한 때에 남주가 지켜보고 있다가 구해줍니다.
이 정도 되니까 여주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너 나 좋아하냐? 이러면서 나는 영웅만 좋아한다. 너 같은 해적은 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주 삐져서 갑니다. 그렇게 숲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 두 사람인데요. 아까 여주가 한 말 때문에 삐진 남주는 아유 해적이 먹는 건 더럽다면서 깨끗하지 않으니까 너가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혼자 먹어요. 그치만 또 여주의 몫을 남겨놔요. 자는 척 하면서 여주가 먹는 걸 훔쳐보죠. 여주를 구하려다가 본인이 뱀한테 물려요. 여주는 그것도 모르고 변태라고 막 욕을 하죠. 그러다가 진상성이 쓰러집니다. 여주는 그제서야 남주가 뱀한테 물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 얘만 없으면은 나 집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고 가려고 해요. 에이 근데 어떻게 또 버리고 가요. 그래서 데리고 섬으로 돌아갑니다. 진상성은 여주의 보살핌을 받고 싶어서 더 막 아픈 척합니다. 여주는 이제 남주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막 귤도 까주고 뭐 책도 읽어주고 엄청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주가 너가 여기를 떠날 생각만 안 한다면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주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나 좋아하게 된 건가? 이러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 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지도를 빼내기가 쉬워지니까요. 여주는 남주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지도의 위치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인계를 아주 지대로 씁니다. 남주는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러면서 얘 진짜 나 좋아하게 된 건가? 싶은 거죠. 남주가 술 취한 틈을 타서 지도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이 섬에서 제일 안전하고 제일 경비가 삼엄한 데에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주는 혹시 무기 창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술을 마시다가 둘이 너무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일어나서 충격에 휩싸인 여주는 남주를 죽이겠다며 해칩니다. 그제서야 진산성은 자기가 착각한 거라는 걸 알게 되죠. 이때 전대유가 와서 여자애들한테는 선물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줄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남주는 여주에게 선물을 해주는데요. 안 먹힙니다.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했더니 원하는 건 이 섬에서 벗어나는 거다. 아니면 너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주는 너 내가 책임을 안 져서 그러는 거 아니냐. 책임지겠다. 5일 뒤에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주가 니 미쳤냐? 난 너 같은 사람과 절대 결혼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갑자기 여주가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낮에는 내가 너무 충동적이었다.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약을 발라줍니다. 사실 여주는 남주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지도를 찾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와 결혼하는 걸 허락하겠다고. 그 말에 남주는 감동을 받고요. 도망칠 생각만 안 하면 여주에게 정말 잘해주겠다며 남주는 패를 하나 주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섬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날 여주는 바로 무기창고로 가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오는데 아직 여주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남주와 마주치죠. 남주는 여주가 지도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칼을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사실 여주도 남주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번에는 그냥 칼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주는 남주에게 우리가 감정은 없더라도 믿음은 있는 줄 알았는데 넌 처음부터 날 믿은 적이 없구나 이러버리니까 남주는 이때부터 여주를 의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주의 의심에서도 벗어났겠다. 여주는 지도를 찾게 되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다 외우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엄청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봤던 지도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내죠. 드디어 결혼식 날 남주는 아주 좋아 죽어요. 근데 여주는 생각이 참 많죠. 걸어 나오는데 발을 헛디뎌서 여주가 넘어질 뻔하자 남주가 바로 나와서 앉습니다. 규칙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자 내가 바로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남주는 여주와 결혼을 합니다. 여주는 마음속으로 아빠 이거 다 가짜예요. 믿지 마세요 이러면서
결혼식을 어찌저찌 치르게 되죠. 그러면서 혼인서약서도 작성을 합니다. 여주는 상황 때문에 작성을 하지만 남주에게는 참 소중한가 봐요. 남주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간 사이 여주가 뛰쳐나오는데요. 네, 제대로 도망을 치는 거죠, 이제. 술 마시고 돌아오는 남주. 근데 뭔가 이상해요. 상황이 뭔가 이상하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바로 느낍니다. 그리고 여주가 사라졌다는 거를 알게 되죠. 바로 여주를 찾으러 나섭니다. 우리의 여주! 과연 무사히 섬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보셔야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라는 거 추천합니다.